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랜 지지자였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아니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정치 외압에 당당하게 맞섰던 윤석열 검사.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시선에 대위했던 윤석열 검사.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이 그를 압살하려고 하는 공격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국 수사를 이끌고 그리고 본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로 그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가 세계의 최고봉인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보수 주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저하고 뜻을 다 같이 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는 홍준표 후보를 국민의힘이 뽑으면 절대 안 된다.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 새로운 인물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 국민의힘의 보수 당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보수 당원들이 윤석열을 밀어서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2년 반 넘게 야당의 극심한 정치 공세, 정권 흔들기, 여기 특검, 청문회, 그리고 탄핵 또는 무슨 예산 이런 사지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쿡쿡 찔러대는 공세에 맞서서 특히 이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최상병 특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최전선에 나서서 야당의 공세와 싸우면서 틀린 야당의 공세를 지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가 국민들에게 야당의 폭거를 호소를 하고 그렇게 정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해서 지지해주고 방어해줬습니다.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라. 특검은 절대 안 된다. 최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오히려 군 통수권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는 이런 방어 논리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 위기와 난관을 버텨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부권이 100번이 돼도 상관이 없다. 잘못된 법안을 만드는 민주당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면 법원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서 대통령 출마 길이 막히게 되면 그러면 야당의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이런 보다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주자들과 국민의힘이 대결을 벌이면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 국민팔이 파퓰리즘에 빠질 때도 한동훈 대표를 신랄하게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을 방어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실망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뽑아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장점 당당함을 버리고 정말이지 지도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조치가 옳았던 것인지 그렇던 것인지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와 이 검찰 법원의 사법조치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했던 행위 자체를 그 자신이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세상에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시청자 여러분, 비상계엄 같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조치를 할 때는 대통령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외신에서는 친위 쿠데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역사적인 일을 저지를 때는 대통령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정치적 목숨, 육체적 목숨 다. 그러면 자신이 했던 행위를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부하들은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달라. 그들은 책임이 없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내가 떠안고 가겠다. 내가 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라고 해야 마땅한 정치 지도자이자 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전부 다 이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 문을 부숴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자. 다 잡아들여라.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입법기구. 전두환 장군이 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 부하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겠습니까? 부하들이 듣지도 않은 대통령의 명령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수방, 특전, 방첩, 정보사령관, 김영헌 국방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정원 차장, 전부 다 그런 증언들을 전부 다 쏟아놓고 있는데 그들이 거짓말 장기랍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문을 부수라고 한 적이 없다. 실탄을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국회 운영비 끊으라는 지시 내린 적이 없다. 비상입법기구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 직업적 목숨을 바쳤던 부하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놓고 그들의 가정을 위기에 빠뜨려 놓고 그들의 명예를 풍지박산시켜놓고 자기는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고 대통령 후보 때 약속을 했던 자기는 부하들을 온통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저는 이런 비겁한 지도자는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 지도자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지할 수 있어도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자기 살려고 부하들을 죽이는 지도자는 저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떳떳하게 인정을 하고 판단은 헌재와 법원으로부터 받고 내 책임이고 내가 지시를 내렸고 내가 명령했고 부하들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명명백백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부하들을 살리고 자신이 죽겠다는 각오로 국민 앞에 나서야 됩니다. 판단은 헌재와 법원이 하고 비겁하게 자기 하나 살려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겁한 지도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